안녕하세요. 김진욱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매우 건강해지는 의사, 볼매의사 김진욱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히포크라타 의원인데요. 이제 전국구로 워낙 유명하신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전국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막 오셔서 치료하시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의학 중에 원장님이 하시는 게 이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중금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치료 경험이 많으신 김진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금속에 대해서 김진욱 원장님이랑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중금속 중독 환자 케이스 가지고 우리 재밌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김진욱 원장님이 이런 케이스들, 와 이런 환자도 치료해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네. 자랑처럼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서로는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였나요? 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노인 환자분이셨는데 사실 요즘에 60대 환자분들이 전혀 노인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셨는데 너무 피지컬도 좋으시고 지금 이제 아주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최근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건강관리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오셨습니다. 그럼 아무 증상도 없이 네, 입원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검진 목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하셨는데 아니 세상에 수은이 그냥 자 지금 표 보시면 여기 밑에 하얀 부분이 이제 정상 범위고요. 약간 연한 갈색 부분이 경계 범위예요. 이 수은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렇죠. 있네요. 이 환자 정도면. 네. 그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우선 본인은 이렇게 본인이 이제 되짚어야 될 정도로 내가 무슨 증상이 있었지? 이렇게 되짚어야 될 정도로 하시면 그냥 평소에 약간 두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지럼증도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고지혈증 때문에 혈관 건강이 걱정돼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같이 뛰어있는 수치가 있어요. 비소 수치죠. 네, 비소도 옆에 이상 수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비소 수치랑 수은 수치가 이렇게 보면 대도시병이라고 해서 많은 그 이제 농산물들 농약에서 또 비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이 된 이제 농산물 이제 복용하시면서 이제 비소 수치가 오르고 또 요즘에 해산물 잘 보시면 고깃집에 가도 이제 해산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 먹으러 가면 해산물 나오고 바닷가재 집 가면 바닷가재에서 나오고 웬만한 음식들에 새우가 또 다 들어가죠. 해산물의 섭취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비소나 수은이 들어가서 이렇게 몸에 쌓여 있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 원인은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생활 중에 어떤 게 정말 원인일까? 자, 캐물었죠. 이제 그래서 어떤 거를 드셨냐, 어디를 가셨냐, 뭐 어떤 뭐 화학 물질을 접촉하셨냐, 뭐 혹시나 뭐 주말 농장 같은 데 가서 비료를 만지셨냐, 뭐 건축 자재를 만지셨냐.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고지혈증 때문에 고기를 안 드셔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야채와 물고기만 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직장 바로 앞에 바닷가재집이 엄청 큰 게 이제 성황리에 오픈을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동료분들하고 거의 매일같이 일주일에 이제 7일 중에 거의 4일씩 바닷가재를 드시러 가셨대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보다 생물 농축 이렇게 피라미드 한번 보시면 바젤가재가 생각보다 생물 농축 피라미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연어, 뭐 참치 그런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굉장히 큰 물고기 안 좋아, 뭐 작은 물고기가 좋아 이런 걸 아시는데 이제 새우나 바닷가재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많은 양을 드시면 또 이렇게 생물 농축에 의해서 수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채를 많이 드셨는데 이제 외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이제 야채를 섭취하기가 좀 어려우셨고, 그러면서 야채를 열심히 씻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 같은 것들이 조금 오염이 돼서 비소의 수치도 조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해산물에도 비소가 많이 들어있. 맞습니다. 네. 예. 해산물 섭취도 많으신 것도 영향을 좀 줬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분은 바닷가재를 도대체 얼마 기간 동안 먹었길래 네. 이렇게 올라가 있었나요?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모발 검사랑 우리 혈액으로도 중금속 검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혈액은 지금 이 순간 단기간에 우리 중금속 레벨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어떻게든 이 항상성이라고 해서 딱 고기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해독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중금속이 해독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조직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머리카락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막 뼈라든가 이런 데도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머리카락은 계속 나기 때문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었는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독 안 하면 몸에서 안 빠져나가잖아요, 중금속이. 네, 그쵸. 네, 그래서 뼈나 지방세포에 주로 중금속이 확 쌓여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 검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방법이 없다. 없잖아요. 한 가지 있긴 있죠. 뼈를 네, 화장하고 나서 그 남은 거 모아가지고 검사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금속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셨나요? 그쵸.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보통은 중금속, 수은 중독 이러면은 막 걸어오지도 못하고 막 이따이 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걸어오지도 못하고 관절은 너무 아프고 막 서지도 못하고 계속 구토하고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주 그냥 고지혈증약 먹고 일상생활 잘하시고 심지어 업무 능력도 충분하신 그런 분도 올 수 있다. 막상 해보니까 수은 중독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검사를 조금 더 했어요. 검진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 검사를 했는데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열심히 중금속을 빼잖아요.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장에서 싹 다시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다시 몸으로 싹 도로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다행히 이제 세포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운이 없게 심장이나 뇌나 이런 중요한 기관으로 가가지고 재흡수가 되면 이제 정말 더 안 좋은, 오히려 안 뺀 것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분은 장 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글루타치온, 또 치옥트산 이런 항산화제를 가지고 수은을 좀 빼게 되는데요. 이제 뭐 비타민 C 같은 것들도 쓰고 막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빼는데 이제 빼낼 때 이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아까 장치료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유카본이라든가 뭐 GI 디톡스 같은 흡착제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개가 수은을 땅 잡고 데리고 나와서 재흡수 시키지 않고 변으로 내보낼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많이 겪는 일인데요. 중금속 중독 진단받은 환자를요, 킬레이션 치료만 하는 기능의학 병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맞아요. 보셨죠? 네. 킬레이션 치료는 뼈나 조직에 있는 거를 피로 빼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피해서 다시 우리 그 다음에 장으로 나가서 다시 몸으로 응가로 버려야 되는데 다시 몸으로 싹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치료는 왜 한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GI 디톡스나 유카본이라는 약을 써야 되는데 또 우리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이런 얘기도 되나요?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유카본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처방도 되고 굉장히 싼 약재로 한국에 있었어요. 약이. 그런데 네, 이제 일부 상표를 말하면 그렇지만 그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다른 회사로 싹 인수가 되면서 상표 그 특허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싹 날아가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처방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수입제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유카본이라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없게 돼서 해외 직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환자들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준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냥 주사 치료, 킬레이션 이런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변으로 버려줘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흡착제를 같이 써야 한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네, 이거 모르고 그냥 돈만 들이고 그러니까요. 해독 안 돼서 오는 분들 정말
종종 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죠, 그런 게. 정말 재흡수돼서 중요한 기관으로 가서 그 다음에 더 안 좋아지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절대로 먼저 시도하시면 안 된다. 장치로 먼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영상 찍으러 내려오기 직전에 봤던 환자 중에도 본인이 아무래도 중금속 중독 같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검사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소호기 검사가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데 수소호기 검사를 했더니 그 소장 그 가증식 세균 가증식 15라고 하는데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치료를 시작하면서 아 원래 중금속 중독이 있다면 장치료 먼저 하는 게 맞다 해서 장치료 먼저 시작하시고 이제 중금속을 검진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왜 치료해야 되나요? 중금속 증상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 우선은 이제 중금속이 쌓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독이 되잖아요. 해독이 돼서 어느 정도는 나가는 게 맞죠. 근데 물론 이분은 장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장으로 재흡수되는 문제가 또 있었겠지만 장이 좋은 분도 이제 해독이 되어서 간에서 해독되고 뭐 신장에서 해독되고 해서 나가요. 나가는데 일부가 남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남느냐? 아까 말씀드린 조직에 남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아주 다양하게 있죠. 많은 장기에. 계속 그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활 습관을 안 바꾸면 내보내도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어디 또 차곡차곡 쌓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몸 안에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어느 순간 이상 되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킬레이션을 하고 해도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런 환자들 많이 봐요. 검진을 하러 와서 중금속이 나왔어요. 근데 치료하러 하면 이게 비용도 들고 시간이 또 엄청 들잖아요. 중금속 치료하는데. 뭐 짧은 분도 3개월, 긴 분은 뭐 2년, 3년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맞아요. 이게 치료하기 싫으니까 냅뒀다가 3년 뒤에 암 걸렸다고. 아이고. 네. 또 이제 이상한 통증. 신경통 이런 걸로 오는 분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중금속 검사를 정상인 분도 해보시라. 그 중금속 검사는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 차원에서 해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수은이랑 비소가 높았네요. 네. 중금속에서. 수은도 사실 이 정도까지 높지 않아도 치료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약간만 올라가 있어도 치료하는 걸 권장하는데 그래서 수은이 높고 비소도 높고 이분은 또 알루미늄도 약간 올라가 있는데 이런 환자에서 어떤 치료를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자, 먼저는 아까 이제 장이 안 좋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 치료를 먼저 했고요. 그래서 장 점막을 이제 이렇게 누수되어 있는 장점막을 촘촘 채워서 이제 장으로 재흡수되지 않도록 중금속이 혈액에서 이제 변으로 이제 빠져나갔을 때 변으로 정말 버려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장 치료를 먼저 했고요. 1번. 그다음에 2번은 그렇게 장 치료를 하면서 흡착제를 사용해서 유카본이라든가 뭐 GI 디톡스라든가 뭐 퀵실버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가지고 흡착을 시켜서 재흡수가 되지 않고 이제 요 중금속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몸 밖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루타치온, 치옥트산, 이제 알파 리포익산하고도 같은 말이죠. 치옥트산. 그리고 이제 먹는 것 중에서 실리마린이라고 있어요. 밀크시슬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그 약재들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영양제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 사실은 지금 장이 안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먹어서 흡수가 되는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수액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수액 치료를 하셨고 6개월 네. 정도 치료를 하셨고 맞습니다. 그러면 좋아졌나요? 그럼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모바일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요. 결과 한번 보시죠. 와, 많이 내려갔네요. 정말 내려갔죠. 네. 물론 이제 식사도 굉장히 주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닥까지 끊으셨고요. 네. 바닥까지 끊으셨고, 이제 해산물에 있어서도, 근데 이제 너무 슬퍼하시죠. 이제 고기랑, 해산물이랑 자기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제 걱정하시는데, 이제 작은 물고기들 위주로 먹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한 그런 음식에 이제 집중해서 먹지 않으시면, 이제 고지혈증 있으셔도 고기도 어느 정도 섭취하셔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렸고, 생활 습관도 바꾸시면서 이제 수액 치료하시고 영양치료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수은 중독 치료가 잘 이루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네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원래 좋아하던 거를 먹고 생활 습관이라는 게 지금 큰일 났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바꿨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해보면 또 올라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추적 검사를 또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바닥까지를 오래 드셨나 여쭤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개월밖에 바닥까지를 안 드셨기 때문에 빨리 빠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중금속에 2년, 3년, 뭐 10년 얼마나 노출되는지 모르는 환자분들, 특히 우리 참치 연어 되게 좋아하시는 한국인들 드시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빼도 계속 나오는 경우가 저는 종종 보이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했는데 6개월 했는데 모발에서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갔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 나오고 있는 중이니 계속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조직에서 잘 배출되고 있는 그렇죠. 중인 거죠. 조직에서 네. 버려지는 경로가 우리 아까 대변을 이야기했지만 네. 모발도 버려지는 경로고 우리 깎아서 버리잖아요, 머리카락. 그리고 땀으로도 배출되고 소변으로도 배출되니까 계속 빼다 보면 언젠가는 빠집니다. 그리고 안 빼면 쌓입니다. 네, 쌓이고 암 걸려서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네. 검진하고 치료하고 이제 다시 또 추적 검사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